예, 관광학 개론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의 발전사를 쫙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장을 할 차례거든요. 3장은 요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는 다 하얗죠. 그리고 뒤에 가면 제가 다시 강의할 부분에는 줄이 쳐져 있고요. 자,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교재는 있으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관광으로 가시든 호텔로 가시든 이 개별 사업들에 관해서 다 대부분 과목으로 묶여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학기 과목 10개의 과목을 굳이 한 챕터로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그러나 요 제목을 분류하는 거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거고요. 자, 요 제목 갖고 합시다. 요 제목이요. 요 제목. 사업의 개요. 뭐 사업이란 뭐다 어쩌고 사업은 어떻게 분류한다 돼 있고 여행업.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여행업 하면 여행사도 있고요. 그죠? 숙박업. 뭐 그러면 제일 먼저 호텔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옛날엔 민박이었는데 요새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죠. 또 요즘 뜨는 거 앞으로 뜰 수 있는 거는 농촌의 빈집들이요. 그죠? 시골에 가면 지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죠. 어르신들만 계시죠. 그래서 그 마을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라 그러죠. 그만큼 인구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 빈집이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니까 완전 폐가가 되고 경관도 엉망이 되죠. 그리고 지방에서 보면 농촌의 인구가 줄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인구가 줄면, 합천의 인구가 줄면 합천군의 수입이 줄죠. 세금이 줄잖아요. 계속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지금 농촌에 이주를 하게 되면 뭐 지원금도 주고 뭐 그런 것도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농촌 가옥을 개조를 해서 농촌 게스트하우스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달 살아보기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 한 달 살아보기, 어디 한 달 살아보기,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관광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호텔만 생각을 하지 말고요. 다음에 리조트 사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요즘은 스케일이 커졌죠. 남해 리조트 같으면 호텔도 있고요. 골프장도 있고요. 어떤 데는 리조트 그러면 놀이시설도 있고요. 정선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하이원 리조트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카지노로 출발을 했죠. 카지노로 출발을 했어요. 카지노는 도박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박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카지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 하면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기업은 거의 안 망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전 뭐 그런 것도 공기업이에요. 또 금융공사 뭐 그런 거예요. 공사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랜드 카지노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만 하면 복지도 굉장히 좋죠. 근데 강원랜드 카지노가 생긴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어리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세대 어렸을 때는 연탄이라는 걸 뗐단 말이에요. 연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탄을 볼 수 있는 거는 연탄구이집이죠. 연탄구이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가정의 난방이었어요. 난방. 그래서 대성연탄 무슨 연탄에서 연탄 회사가 무지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고, 강원도에는 탄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탄광은 뭐예요? 그 연탄의 원료가 되는 석탄을 캐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탄광에 가면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그랬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만큼 경기가 좋고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난방이 보일러로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엔 연탄 보일러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기름으로 떼. 여러분 집에서 연탄을 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산꼭대기나 뭐 그런 데 계시면 모를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탄광들이 다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탄광의 광부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폭동 수준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죠. 80년대 말, 90년대 말일 거예요. 제가 2000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폐광지역 특별지원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대안을 내놓은 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카지노 때문에 얘기를 해요. 카지노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부산에도 세븐럭 카지노도 있고 파라다이스 카지노도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카지노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카지노는 왜 있는데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거는 허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원도에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공격을 하겠다. 지역 주민을 우선해서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누그러뜨렸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 유학 갔다 와서 2000년도에 들어왔을 거래.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그쯤에서 하니까 서울에 있는 경희대 선배가 올라오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강원도 가야 된대요. 강원도 왜요? 놀러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고 그 태백시에 가서 카지노 그 공청회를 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뭐 네가 제일 그 미국에서 바로 들어왔을 테니까 따뜻하니까 따끈따끈하니까 가서 한마디를 해야 돼. 형 전 전공이 카지노 아닌데요. 시끄러 해. 선배가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조금 이리저리 자료 찾고 해서 왔는데 찾아갔어요. 태백까지 가는데 4시간, 서울에서 4시간 반, 5시간. 그때는 고속도로도 그렇게 안 뚫려 있었어요. 200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강원도는 오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청회 장소인 태백시청 무슨 체육관인가 갔어요. 근데 와 전부 다 강목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강목 들고 빨간 때 들고 카지노 아니면 죽겠다. 뭐 카지노 뭐를 살려내라. 뭐 그렇게. 거기 가서 저는 그 준비했던 게 뭐냐면 카지노 하면 망한다. 카지노는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죠.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 몰면 맞아 사망하게 생겼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또 지역 민방부터 카메라까지 쫙 받쳐 있죠.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돌려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반대였으나. 그래서 어찌어찌 카지노가 개설이 됐죠. 그러면서 알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카지노가 개설되고 또 2년차가 3년차에는 또 도박 중독자 치유센터 뭐 그런 거 해갖고 또 자문하러 간 적이 있어요. 2년 만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하이원 리조트가 있는 게 아니라 가건물로 카지노만 임시로 만들었어요. 일단 화난 광부들과 그 지역 주민들을 달래야 되니까 그러던 것이 조금씩 커서 컸죠. 근데 카지노만 갖고는 이미지도 안 좋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가족 단위의 그 리조트로 만들었죠. 스키장도 만들고 물놀이 시설도 만들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하면 라스베가스가 떠오르잖아요. 사막 한가운데다가 도박장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그것만 갖고는 미국은 도박이 불법이 아니에요. 내국인도 아무나 갈 수 있고 나이만 되면 다 가요. 라스베가스도 한번 갔던 경험이 있어요. 예. 미성년자만 출입을 못 시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에서 라스베가스 전체에서 처음에 시작은 이 전체가 다 카지노였는데 지금은 전체에서 카지노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MGM이고 뭐고 그런 대기업들이 호텔 자체를 완전 테마파크로 꾸며놨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가족 단위의 휴양지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고 아버지는 카지노 가고 가족들은 놀고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지노들의 특징은 라스베가스나 강원랜드나 그런 거의 특징은 숙박비가 되게 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왜? 숙박비를 싸게 해줘야 카지노 가서 돈 쓸 거 아니에요. 잠도 안 자죠. 그죠? 하여튼 그 얘기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거죠. 트렌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카지노에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데요. 언젠가 백령동과 연평동과 북한이 포탈 쐈죠. 그때 정부 측에서 나왔던 제일 첫 번째 안이 뭐였냐면 거기다가 카지노를 만들자. 북한이 포탄 쏜 거하고 카지노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예. 거기다 그걸 제안한 국회의원의 이론은 그런 거였죠.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도박을 되게 좋아한대요. 마작 뭐 그런 거 하자. 그게 다 도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카지노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되게 많아요. VIP 중에 중국인이 차지한 정확한 수치는 비율이 굉장히 수치는 모르겠으나 비율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백령도니까 서해니까 중국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기에다가 감히 북한이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론이었죠. 또, 예, 그런 거였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 독일에서는 지금 독일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난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매매 여성들이 난리를 쳐요. 왜 우리 장사 못하게 하냐고. 성매매, 예, 대한민국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합법이에요. 그래서 성매매도 정부에 신고를 하고 세금 내면서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뭐 감염병에 우려가 있다고 그래갖고 금지를 시켜놓으니까 다들 지금 데모하고 난리 쳤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금지법이 나왔을 때 제주도 의회에서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는 성매매 특별법 예외지역으로 해주라.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매매 해도 되게 해주라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은 예외지가 없어요. 전부 다 성매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관광객들을 위한 하여튼 오만 거 다 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럼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만들려는 의도가 뭐냐? 결국은 수입이 되는 거죠. 관광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관광 산업은 없어질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있는 거죠. 늘상 있는 일상생활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관광의 정의도 있잖아요. 또 하는데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관광의 정의까지 있을 정도 거기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일탈, 이동. 거기서 관광산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 북유럽의 몇몇 나라는 지네끼리 해서 코로나 안정된 나라끼리는 서로 이제 코로나, 요새 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코로나 감염이 안 돼, 음성 판정 확인증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잖아요. 자가격리 안 시키고. 그죠?
그들이 무슨 여행에 환장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관광사업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정부에서 다시 여행 바우처를 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에서는, 일부에서는 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지금 1단계로 하고 대면 수업도 하라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딴 거 없어요. 국민이 지루해 할까봐? 아니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감염병도 무섭긴 무서운데, 경제, 아까 말한 그 이벤트 회사 그런 거죠. 경제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그걸 복구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는 한번 무너진 경제 생태계는 세계 경제 구조의 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다시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행 바우처 하고요, 뭐 극장 문화상품권에서 50% 할인권 나눠준다고 그러고요,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부 정책하는 것도 감염병도 잡아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게 서로 맞물려서 같은 저기가 아니거든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아까 숙박에서는 농촌의 그 오래된 집들 그런 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일부 그 청년 창업가가 했던 건데 제주도에서 했던 사례예요. 농촌 민가를 빌려가지고, 주인한테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민가 안을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침대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를 체인으로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주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으로는 풀 빌라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요, 가능한 한 그 민가의 외관은 안 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한옥이면 한옥의 형태는 그대로 살리고 하는 거죠. 풀빌라는 대부분 콘크리트를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나 그건 잠깐이었고 결국은 독특한 거를 찾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얘기가 늘상 접하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밥 먹으러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동네 산책을 하더라도 독특한 게 뭘까? 저건 신기하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관찰하고 보시다 보면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창업을 할 수 있고요. 왜 자꾸 창업 얘기를 하느냐면요, 청년층의 일자리는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냐고요? 망할 놈의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요. 이번에는 항상 저기 하면 노조가 파업을 하면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도 노조 파업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강성 노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용히 합의했죠. 왜 그러냐면 이거 파업했다가는 일자리 없어지게 생겼어요. 전기차가 되면, 전기자동차 지금 부품도 준다고 그러죠. 조립시간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계가 대체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떨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도 떨려 나가는 판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회사는. 그러면 새롭게 직장을 잡으려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정치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죠. 그러면 아까 탄광처럼.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청년 창업 지원이요. 이거는 향후 계속해서 갈 겁니다. 부산 뭐 집에서 여러분들은 요즘 공중파를 잘 안 보시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TV 광고도 나오는 게 뭐예요?
청년이 마스크 자판기 만들었다고 그래서 청년 창업해갖고 계속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학과 사무실이나 대학본부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고 홈페이지 보고 하라고 그랬듯이,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자꾸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난 지금 창업할 거 아닌데요. 그러면 늦어요. 대학 때부터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지금도 보고 내년에도 보고 이렇게 바뀌었네? 다음에 어떻게 갈까? 예측이 가능하죠. 물론 예측은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멍 때리면서 저는 그냥 입사시험 보고 취직할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취업하는 그 회사가, 그 분야가 언제까지 무궁무진하게 갈지는 보장을 못 한다니까요. 관광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여행사가 계속 갈까? 그거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관광가 왔으니까 교수가 니네 졸업할 때는 괜찮다니까, 큰 틀에서 전망은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의 그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 개개인은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 넘어갑시다. 국제회의업이요. 그렇죠. 이것도 컨벤션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컨벤션 사업론, 저 호텔 컨벤션 학과 있고요. 그죠? 근데 컨벤션 국제회의업은 신규 인력 고용 효과는 굉장히 작아요. 컨벤션 기획사 자체. 보통 그것도 심사하러 다니다 보면 한 회사 인원이 10명 내외, 많은 인원이 필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전미주 내과 의사 학술 발표 그런 걸 따와 갖고 오면 그거 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 다 하청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획업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 기획력에서 필요한 거는 언어 능력이 필요하겠죠. 거기는. 근데 어쨌든 컨벤션 분야도 크기는 해요. 산업 전체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저기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컨벤션을 또 멕시코주 있죠. 고향 일산 킨텍스 있죠. 서울에 있죠. 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죠. 난리예요, 난리.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국제회의업, 관광, 교통업, 밑에가 카지노업이네요. 카지노업 미리 해버렸네요. 관광, 교통업. 쉽게 말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사가 아니라 관광버스요. 관광회사 같은 경우도 버스가 있는 대한민국 구조는 그 버스를 갖고 있으면서 그 자기 버스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 회사에. 그래서 관광기사들은, 버스 기사님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디어를 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전동 킥보드 난리잖아요. 합천인가 어딘가 경주인가 갔을 때 대박을 쳤던 아이템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일대를 관광하는 루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이용객들 사진 올리게 하고 했는데 대성공이었어요. 그것도 교통업으로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버스하고 전동 킥보드하고 교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킥보드를 갖고 교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킥보드도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저걸 어떻게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지노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 개인적으로 저는 의료관광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광이 시다바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아는 안 하나.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으로 뜰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손재주가 끝내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성형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성형 기술이 떨어지니까 많은 중국 부자들이 한국으로 성형 수술하러 오죠. 그래서 부산 진구 여기는 또 의료관광 특구 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진출할 관광과 졸업생이 진출할 분야는 말은 관광인데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없고요. 예, 뭐 치과에서 상담사, 뭐 안과에서 상담사, 뭐 그런 거 라식 수술하고 할 때 그런 거 하는 건데 그거하고 관광하고는 그닥 없죠. 어쨌든 요 정도로 해서 관광 사업은 쫙 한번 훑어본 걸로 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90페이지 나가는 걸로 하고 아마 지금 보니까 월요일날이죠. 수업을 하죠. 분반으로 나눠서 그때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걸로 관광학 개론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